옛것의 매력이 마구마구 살아 숨쉬는 경복궁. 이 아름다운 궁에 멋뿐 아니라 수학도 있다. 입구에도 담장에도 심지어 지붕에도. 와, 속속들이 숨어있는 수학 죄다 끄집어내 알려드리니 역사와 수학 동시 팍팍 가능. 짝수하겠습니다. 짝수요? 네. 정답은? 그리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퀴즈 전쟁. MC와 필근이의 희노애락 깃든 갖가지 표정 구경하는 것도 꿀잼 포인트. 지금부터 고궁에 숨어있는 우아한 수학, 멋진 수학, 화려한 수학 모두 알려드립니다. 에헤, 수학 계속 끌어!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찾기. 어딨어? 찾아. 오늘도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진짜 엄청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아주 그 유망 직종에 이 수학자가 당당하게 뽑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관련 직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통계학자라던가 뭐 이게 데이터 과학자, 뭐 개발자 이런 분야들도 점점 그렇게 유망 직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통계학자나 개발자 뭐 이런 거는 저희 수다학에서도 몇 번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죠. 모두 수학과 깊게 관련 있는 직업들이라서 수다학에서도 언급된 거죠. IT 시대에 각광받는 직업은 수학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프로그래머나 뭐 크리에이터 많이 꿈꾸는데 이 또한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 투어 강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매스 투어를 강추한다 이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김세식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달려봅니다. 네, 매주 나오는 장소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말 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정말 좋은 곳인데 오늘의 매스 투어는 바로 고궁 투어입니다. 고궁. 예. 그렇군요. 고궁. 아주 좋은 장소죠. 그래요? 뭐 소개가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 고궁이나 유적지 탐방입니다. 역사도 알 수 있고 과학과 수학에도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 궁 많지 않습니까? 뭐 사찰도 지방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학에서도 그래서 봄방학 특집으로 뭐 고궁을 추천해 준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생각나요. 근데 이제 경험상 이렇게 막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고궁에 가면은 이게 막 옛날 옷 입고 이제 일단은 사진을 한 방 찍죠.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고 조용히 이제 말없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한 바퀴 돌아요. 그럼 나갈라 그러지. 이제 그렇죠. 나가서 정문 앞에서 한 번 더 찍습니다. 사진을. 왔다 갔다. 네, 보통 이제 이거 별 대화가 이렇게 많았던 기억이 사실 나진 않아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역사에 약하다는 이유로 흠칫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그 말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오늘 고궁 매스터하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매스터 숨은 수학 찾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좀 가르침,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선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복궁으로 떠나봅니다. 조선 최초의 궁궐이자 왕의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경복궁. 그 위험만큼이나 숨은 수학이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봅니다. 경복궁을 꼼꼼히 둘러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수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선. 남북 방향을 기준으로 광화문과 홍례문을 지나 왕이 정무를 보는 근정전과 사정전, 그리고 사적인 공간 강령전과 교태전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쭉 놓여 있습니다. 신기하죠? 멋진 경복궁, 직선으로 걸어가면서 관람하면 되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동선에서부터 수학을 찾을 수 있는 경복궁.
우아한 자태 뽐내고 있는 기와에서도 숨은 수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쫙 뻗은 지붕을 따라가다 멈춰서니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곡선이 아니라는 사실. 편리함을 위한 최적의 곡선이라 불리는 이것의 이름은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 원에 한 점을 찍어 직선 위에서 굴렸을 때 점이 그리는 곡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기는 곡선의 장점은 바로 가장 빠르게 낙하한다는 건데요. 네, 혹시 직선이 더 빠르지 않냐고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선 직접 실험해 보면 되죠. 동시에 공을 떨어뜨려 보니 직선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타고 내려온 공이 더 빨리 도착했네요. 이유는 바로 가속도. 직선은 가속도가 일정하지만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초기 가속도가 직선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곡선을 기와에 접목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호 때문입니다. 목조 건물인 궁은 많은 비를 맞게 되면 나무의 수명이 줄어들 위험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비물이 빨리 떨어지는 방법을 찾다가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궁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곡선, 놀랍죠? 또한 경복궁을 지을 때 선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비율. 왕이 나랏일을 논하던 경복궁의 상징, 근정전. 바깥 기둥을 기준으로 가로 30.2m, 세로 21.1m의 규모인데요. 가로에서 세로를 나누어 보면 약 1.4대 1이 나옵니다. 또한 근정전 앞 정사각형 광장에서 대각선을 긋고 한 점에서 원을 그려가다 근정전 건물 앞부분에 닿게 하면 이 또한 약 1대 1.4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세로를 1로 봤을 때 가로 비율이 1.414를 이루도록 설계했다는 사실. 우리 선조들은 1대 1.414의 비율에서 안정감과 균형미를 느껴 여러 건축에서 활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퀴즈! 이 1대 1.414의 비율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 비율에 이름이 있답니다. 그걸 일단 지금 알려주셨네요. 뭐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비율이? 비율이요? 황금 비율? 황금비야 뭐 예, 알죠. 그거야 뭐 많이 쓰는 이야기니까. 그거 아니면 뭐 레릿비. 예전에 그 코너 했었거든요. 글쎄요, 이게 조선시대 때 어떤 비율의 이름이다. 네. 이거 좀 약간 생소한데요. 네.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금강비입니다. 금강비. 예, 예. 이름 멋있는데 금강비. 야, 난생 처음 듣습니다. 금강비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할 때 혹은 뭐 책을 볼 때 예전에 금강비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책에 조금 이제 금강비라는 용어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널리 이제 퍼지면서 금강비라고 해도 이제 사실 서로 이제 알아듣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금강비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1대 1.414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어렵다. 네, 어렵다. 아니 그냥 1대 2면 뭐 2지. 예. 뭐 414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교육 과정에 무리수 때 나와요. 이 1.414 이 참값으로는 루트 2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정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놓고 네네. 예,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침을 꽂고 연필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리는 거죠. 꼭지점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면 네. 그 대각선의 길이만큼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가로, 요게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비가 1대 1.414, 뭐 1대 루트 2의 비율이 되거든요. 사실 도구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뭐 옛날 선조들이 이 직사각형을 두고 네. 공간을 어떻게 나누면 가장 안정적이고 뭐 아름다울까 예,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어보고 그러다 이제 1대 루트 2, 1대 1.4 정도 되면 적당하게 좀 아름다운 느낌이 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물에 많이 사용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경복궁은 조선 시대에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첨성대 포석정은 신라. 그러니까 시대가 아니, 다른데. 네, 그러면 신라 시대가 훨씬 앞선 시대라는 거는 제가 몰라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거 모르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런 금강비가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삼국시대, 조선시대, 지금도 금강비를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서 금강비를 찾으라고요? 가까운 데서요? 가까운 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맞출 수 있어. 어디 있어요? 금강비를 맞춰보세요. 어디서 찾아요? 얘가 금강비인가? 그냥 바로 앞에서? A4나 A5, A3 용지에
때 그 가로와 세로의 비가 1대 1.414의 어떤 금강비를 이룹니다. 아, 진짜요? 줄자로 재봐야겠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신기하다. 이건 따로 재서 제가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손바닥, 네. 여기 보면 여기 손가락 길이 여기 1대, 여기 바닥 부분에 1.414 이렇게. 에이, 이게 뭐 어딨어요, 이거는. 이건 개인차 아닙니까? 나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네. 오차도 있고. 근데 재미있게 우리 금강비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후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도 우리 수학의 몸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네. 그것 때문에 또 몸에 수학의 피가 흐른다 요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단단한 건축, 이 단단한 건축,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도 수학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설계뿐만이 아니라 미적 감각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 속에서 제가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 네. 요거 우리가 놀이동산 때 롤러코스터에서 기억을 하셨네요.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진행만 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딱 기억이 나잖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빠르고 스릴 있는 곡선, 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뭐 의심까지는 아닌데 네. 네. 이게 조선 시대인데 여봐라, 저 이번에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선 시대 때 가능한 것이냐, 이게 좀 의아한 거죠. 네, 조상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만들어 보다가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뭐 곡선을 발견했는데 그게 훗날 뭐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거의 흡사하더라.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렇겠죠. 또 마찬가지로 사실 매가요 이렇게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탁 낚아채서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이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며 하강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야, 네 몸엔 수학이 없는데 매 몸에 매가 있네. 나보다 낫네, 매가. 그러니까 당연히 매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이름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알아도 이상하죠. 그 곡선을 안다기보다는 이제 알면 이상하잖아요. 가장 좋은 사냥법, 가장 빠르게 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곡선을 자연스럽게 찾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장점이 있는 특성이 있는 곡선인 만큼 건축에도 혹은 놀이기구에도 활용을 했겠죠.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요즘 인기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처럼 떨어진다. 쫙쫙 그냥 아주. 빠르게. 그렇죠. 예.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경복궁 뭐 지붕도 보고 들어가는 앞마당도 구경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뭐 이제 방바닥 봅니까? 방바닥? 방바닥? 방바닥도 좋죠. 방바닥에도 어떤 수학적인 게 숨어 있을 수 있고. 뭐 배울 곳에 다 숨어 있으니까 어떤 어디서든 나올 것 기울이 같긴 있을 해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복궁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그럼 뭐 바닥 살펴볼까요? 오, 진짜요? 네. 그냥 해봤는데 진짜 살펴봐 주시네요. 예. 오. 사실 경복궁 향원정에서 네네. 온돌 시설이 발견됐다는 기사로 좀 떠들썩했었는데 온돌 시설이요? 일단 먼저 온돌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네. 이 온돌이 사실 과학적, 뭐 수학적 설계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연기가 방바닥 아래 공간인 고래, 이 고래를 지나 굴뚝을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평평한 통로가 아니라 미로같이 약간 좀 복잡하면서 높낮이가 다른 통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기가 좀 오래 체류하도록 하고요. 연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기가 강한 그 아궁이 좀 가까운 쪽에는 좀 두꺼운 돌을, 그리고 입구에서 좀 멀어질 때는 조금 얇은 돌을 사용해서 고래의 어떤 구조나 뭐 주위의 자연 환경 등에 맞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또 향원정은 조금 달라요. 향원정 온돌은 좀 특이하게 정작 가장자리를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놨더라고요. 육각형? 네. 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게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뭐 1800년대 후반에 고종 때 그 겨울에 향원정 연못에서 스케이트 시범 시연이 열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스케이트요? 스케이트요? 빙족이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뭐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창 주위에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온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당히 낭만적인데요? 야구장 저 무슨 스카이박스 마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미리 좀 찾아보시고 구궁 투어 떠나보시는 게 더 재미있는 구궁 투어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뭐 고궁 투어다 이래가지고 괜히 막 부담 느끼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 얘기만 나누면서 같이 아이들과 고궁 투어를 해도 충분히
충분히 메스트로가 된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떠한 또 비밀들이 우리 고궁 속에 숨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 알기는 물론 수학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 경복궁. 여기 온 가족 모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학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도형 찾기. 예쁜 문양에서 원은 물론 다리에서는 반원도 만나볼 수 있고요. 문틀에서 삼각형, 담장에서는 사각형, 육각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담장에서는 도형이 더욱 특별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빼곡히 모여 극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이란 정다각형을 반복 배치해 빈틈없이 포개지지 않게 공간을 덮는 걸 말하는데요. 왕비가 거처하던 교태전을 비롯 경복궁 곳곳의 담장과 문틀이 이 테셀레이션으로 인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도형은 한정돼 있습니다. 내각의 합이 반드시 360도가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인데요. 그것을 충족하는 도형은 바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한 내각이 60도인 정삼각형 6개가 만나면 360도. 한 내각이 90도인 정사각형은 4개가 만나면 360도. 한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 3개가 만나면 역시 360도가 되면서 빈틈없이 메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정오각형은 왜 테셀레이션을 이루지 못할까요? 한 내각이 108도인 정오각형은 이렇게 모여도 324도밖에 안 되니 빈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불가하단 사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점, 혹시 도형을 섞어서 테셀레이션을 만들 순 없을까? 정답은 만들 수 있다. 실제 경복궁 꽃담에서 2가지 도형을 섞어 만든 테셀레이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육각형 2개와 삼각형 2개가 만났을 때 120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60도는 와, 정말 내각이 360도를 이뤘네요. 360도만 기억한다면 테셀레이션 확실히 이해한 거라고요. 테셀레이션만큼이나 아름다운 수학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조 건물에 아름다운 무늬를 입혀 만든 단청에서인데요. 지붕 안쪽을 살며시 바라보니 어머나! 처마 밑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숨어 있었네요. 여기엔 바로 대칭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대칭이란 한 축을 중심으로 양쪽 모양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단청 전체뿐 아니라 문양 하나하나에서도 대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 하나를 빼와 한가운데 선을 긋게 되면 양쪽의 모양도 색깔도 같은 합동이 되죠. 대칭은 균형을 통해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문양은 물론 건축에도 두루 많이 쓰이는 수학 원리랍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에 활용한 수학 또 있습니다. 바로 아치인데요. 중력을 옆면으로 분산해 하중을 지탱하는 멋진 건축 양식이라 배운 아치. 그 기능은 물론 부드러운 멋까지 느낄 수 있어 과거, 현대 불문 사랑받고 있는데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아치로 왕과 신하들의 출입하는 문을 구분해 놓았고, 후문인 신무문은 단 하나의 아치로 단단한 궁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재교에서도 아름다운 2개의 아치를 볼 수 있죠. 여기서 퀴즈! 이렇게 다양한 멋을 지닌 경복궁에 숨겨진 다양한 수! 과연 짝수가 많을까요? 홀수가 많을까요? 야, 진짜 오랜만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반반의 확률입니다. 반반이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반드시 맞출 수 있다. 그렇죠. 한 명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와, 네. 한 명이 좀 심하게 바보가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근 씨한테 먼저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면 못 맞출 것 같아. 야, 또 이렇게 못 믿으시면 저는 짝수 하겠습니다. 짝수요? 네. 짝수? 짝수. 아, 옆에 카메라가 8대인데 짝수길래 그냥 짝수.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럼 홀수, 나는 홀수 할게요.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네, 정답은 정답은
홀수입니다. 못 맞춘다 그랬지 내가. 아니, 이걸 틀리네. 고급 얘기하는데 카메라에 쓰는 얘기 왜 합니까? 아니 뭐 구슬로 홀짝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참 정말. 경복궁 중심축에 위치한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은 이게 1, 3, 5의 수의 질서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요. 또 광화문은 이게 3개의 홍해문으로 되어 있고요. 또 홍해를 받치는 그 기단도 3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궁궐의 정문이나 정전, 찬전, 뭐 사당 모두 다 3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기와 지붕의 추녀 의회 토신들도 다 3, 5, 7 이렇게 홀수계로 늘여놓는다고 합니다. 그 되게 신기해. 뭐 근데 이거 홀수로 해야 되는 무슨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홀수들 중 특히 그 3은 우리 네. 동양의 수리 철학에서 균형과 조화, 이렇게 완전성 뭐 이런 갖춘 수로 천지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1에서 1을 더해서 3이 되는 이런 것은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3이나 이렇게 홀수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영상에서 보면은 그 테셀레이션 나왔잖아요. 아니, 그 문양은 잘 세어보면은 짝쓸 수도 있지. 무조건 그러네요. 틀렸다고. 가서 세워보세요. 가서 세라고요? 세 보고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결과만 알려주면 믿을게요. 그냥. 같이 셀 생각은 없고. 어쨌든 그 테셀레이션은 뭔가 좀 이렇게 재밌잖아요. 직접 가서 이렇게 도형 찾는 그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 같은데 만약에 되게 귀찮아. 귀찮아. 아우 진짜 못 가겠어. 만약에. 그럼 이제 안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화장실 타일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테셀레이션. 그러네요. 뭐 집에 화장실 가서도 후활동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서. 그렇죠. 화장실에서. 간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길거리 보도블럭이나 화장실 뭐 벽면에 타일 이런 데도 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찾아보는 것 말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추천드립니다. 네. 도형을 그 고궁 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예요. 그 사진 찍은 모습대로 도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붙여보고 실제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그 도형들의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되는지 네. 각도도 재어보고 이러면서 그 개념들을 익혀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오각형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붙여보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은 공간이 남는 데다가 그렇죠. 뭐 324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까 뭐 거기서 그랬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만든 테셀레이션은 우리 가방이나 벽지, 옷 등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데칼코마니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리는 활동 해봐도 좋습니다. 이게 선대칭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네네네네. 한쪽 면에다 이게 나비 모양 반만 그려서 그렇죠. 이렇게 접었다 딱 펴면 그렇죠, 나비 한 마리 그렇죠. 완성할 수 있잖아요. 저 막 예. 비슷한 거 그것도 있잖아요. 왜 거울 이렇게 반만 보이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더 얇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뭘 얇게 보이려고 이렇게 옆에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어쨌든 뭐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선대칭이죠. 이 도형 활동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중요한 공간 지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우리 메스 투어 이제 고궁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이 정말 많습니다. 덕수궁, 뭐 창경궁, 창덕궁 뭐 이런 그 궁마다 우리가 그 테셀레이션을 찾았던 것처럼 궁에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어떤 그 재미난 그 수학 이야기들이 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거든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 그렇죠. 맞습니다. 이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네. 아치 있습니다. 아치. 네네네. 맞습니다. 창덕궁의 금천교 정말 아름다운 다리거든요. 그래서 다리 건너다 보면은 네네네. 그 밑에 아치 모양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예, 그리고 홍해도 보이고 사실 뭐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불국사의 우리 청운교, 백운교는 유명하잖아요. 금천교와 마찬가지 원리니까 우리가 아치라는 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았던 이 건축 방법이 어디에 궁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궁궐 투어에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재밌겠네요. 현대로 넘어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치로는 네. 터널 있어요. 터널. 터널. 그러네. 삼각형으로 생긴 터널을 본 적이 없어. 없겠죠.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익숙지 않아요. 산을 받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아치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몸에요? 몸 어디 있어? 몸이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있어? 제 배. 그거는 아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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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발바닥에 이 페인 부분.
아, 여기 이게. 네. 아, 거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중이 실리면 네. 아치가 약간 주저앉으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발을 바닥에서 이렇게 떼면 아치가 올라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줘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가 선명한 발은 피로도가 좀 덜하죠. 아, 그래서 그래서 평발의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걷는 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빨리. 예전에는 구면제사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줬어야 되는 거네. 아,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구나.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치를 찾아보는 활동, 고공 투어 하고 나서 하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이 메스 투어가 너무 되게 신기한 게 네. 조선 시대로 갔다가 그거보다 더 옛날인 무슨 신라 시대로 갔다가 터널 얘기하면서 지금으로 왔다가 현대 왔다가. 이건 확장이 아니라 확장이지 네, 그냥. 확장이죠. 요거 깔끔하게 정리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제가 정리를 해야 끝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정리해야죠. 오늘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경복궁에 갔다 화려한 무늬가 반복돼 있는 담장부터 아주 멋있었는데 테셀레이션이라는 수학 원리가 숨어 있었다. 기와지붕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떨어지도록 곡선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멋져 보였다. 또 경복궁 안에는 금강비라는 멋진 비율이 숨어 있어 더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는 거라고 했다. 줄자 같은 도구가 없어서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멋진 궁궐을 만들어낸 선조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빨리 다른 궁에 가서도 숨은 수학을 찾아봐야지. 네, 정말 어느 시대에나 이 수학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 고궁을 참 투어하면서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도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고궁에 가서 이 수학의 매력 마음껏 좀 찾으면서 마음껏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셀레이션도 찾고, 뭐 홀수가 많게 짝수가 많게, 그리고 뭐 집에 오는 길에 뭐 터널이라도 만약에 있으면 아까 고궁에서 찾았던 그 아치가 저기도 있지 뭐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학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세식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